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의 메시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아시겠죠? 부동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벌써.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다음 기사 볼까요? 5월 9일을 명확하게 못을 받고 요때까지입니다. 더는 안 돼요. 라고 5월 9일까지예요. 라고 못을 받고 다만 6개월의 말미를 줬다. 5월 9일까지 판다고 계약만 하면 원래는 잔금까지 다 5월 9일 안에 치러야 되는 건데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남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래,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응?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도 아이 미치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구윤철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라고 했더니 낯빛이 차갑게 변하니 아마는 없다. 뭐 차갑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마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마가 아니라고요. 라고 지금 거듭거듭 칼같이 좀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조윤선 변호사님, 아 이렇게 표현상의 약간 말버릇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 구윤철 부총리 말버릇인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요. 아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표현에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집행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뿐만 아니라 SNS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정책 집행자의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곤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추후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목 잡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공이 함께 부동산 경기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대의에는 함께 뜻을 같이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정책이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하고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은 그러면 안 팝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경향 같이 볼까요? 네. 강유정 용인 아파트, 김상호 대치동 빌라 6채 내놨다라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 이 집이 2채였어요. 근데 그중에 용인 아파트 내놨고요. 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빌라 6채 요거 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제 다주택인 청와대 참모진 총 12명입니다. 근데 강유정, 김상호 둘 빼고 그럼 10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이거 송 변호사님. 그럼 남은 10명도 곧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의 취재
의하여 보면은 네.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중에 다주택자가 집을 파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전부 합해서 아파트가 627만 채 정도 되거든요. 네. 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저게 몇 채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집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기간이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헌법이 임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부터 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각함으로써 나는 내 임기 중에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고 내가 퇴임 후에 이 집 판 돈으로 다시 집을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참고로 그 아파트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비교해 보면요. 네. 넉 달 만에 실거래가로는 3억 500만 원이 올랐고요. 공식력이 있는 한국부동산원 그 시세 기준으로는 시세 하단으로는 5억, 시세 상단으로는 5억 5천만 원이 7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집을 팔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인데 왜 안 파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세게 공격을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지금 관세에서 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당 순회동의 집을 파시는 게 그게 이 참모진이 팔고 안 팔고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청와대 참모진도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뭐 억지로 팔라 마라 얘기할 것도 없다. 그냥 팔게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억지로 시켜서 파는 건 무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게 문재인 정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모진들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때 노영민 전 실장이 다주택 집이 2개였는데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고 사퇴를 했었죠. 그 당시 김종원 전 민정수석 그때 이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집을 내놓게 내놨는데 2억을 더 비싸게 내놔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도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 경우도 뭐 다 아시죠? 흑석동에 있는 그 재개발 지역 요거 때문에 또 이제 사퇴까지 이어졌었고 김상조 전 실장 경우에도 이 관련해서 전세금을 14.1%로 갑자기 요 시행 직전에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딨냐? 그래서 또 다시 그때도 또 논란이 돼서 또 사퇴까지 이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에 좀 힘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요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다주택자인이 주택을 처분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책이 공고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본인이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참모진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아마 자발적으로 관련된 주택을 처분하는 참모진의 숫자가 저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의 청와대 참모진이 네. 다주택 처분에 나서긴 했지만 저는 그 숫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한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 그런 가장 최측근에서 매일 보는 참모진들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거는 뭐 집 한 채 두 채가 뭐 시중에 나온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의 여파로 이어질 겁니다. 그 여부에 국민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